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치과다운 치과 구강아간면외과 김성룡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아가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체내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따로 치아 관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잇몸의 염증과 치주 질환 등 다양한 구강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는 작은 범주의 질환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충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이렇게 충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자연 치아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치아입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구조물을 잇몸뼈에 심어주는 시술이죠. 치아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골리식 등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치조골을 보강하고 생체 적합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플란트 과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환자의 구강 상태를 평가하여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치아 검진, 엑스레이 영상 촬영, 디지털 스캔 등을 꼼꼼히 시행하여 앞선 치료 계획과 평가를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 중에 치아를 여러 개 뺐을 경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와 틀니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효능, 비용, 시술 시간 등 구체적인 차이점을 몰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틀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잇몸에 끼웠다 뺐다 하는 보철물로 전문 용어로 의치라고 합니다. 틀니는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치료, 빠른 치료 기간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자연 치아보다 훨씬 불편하고 씹는 힘도 자연 치아의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데요. 틀니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틀니가 불편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입안에 커다란 물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고 씹을 때마다 잇몸을 눌러 이물감이 크고 잘 만들지 못한 틀니를 계속 끼는 경우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유지력이 점점 떨어지고 부분 틀니를 쓰더라도 지지가 되는 치아는 결국 과도한 힘을 받게 되어 흔들리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잇몸뼈 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네이처럼 편안하게 잘 씹을 수 있고 인체에 생기는 부작용은 딱히 없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는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함인데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틀니와 같이 주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불편함이 없고 씹는 힘도 자연 치아와 비슷하여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 향상인데요. 틀니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였습니다. 아무래도 꼈다 뺐다 하는 틀니가 노인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반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1:1 대체이기 때문에 틀니를 하는 것보다 자존감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 건강의 향상입니다. 가운데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크게 양옆에 치아에 걸어서 사용하는 브릿지와 빠진 자리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방법이 있는데요. 브릿지는 옆에 있는 건강한 치아를 삭제해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삭제할 필요 없이 빈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훨씬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해 부작용이나 염증이 생겨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꼼꼼한 양치질 습관이 중요한데요.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 성분이 잇몸뼈 형성을 방해할 수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질기고 딱딱한 음식 섭취를 삼가고 음주 후 꼭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진은 잊지 마시고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임플란트도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변 자연치아와 같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검진 받으면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자체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지만 환자의 구강 상태, 사후 관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 검진 및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와 주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치의 상실로 인해 치료를 해야 하지만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먼저 확인 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부담을 낮춰볼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요. 다만 영구치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하고 모든 영구치가 없는 무치약 상태이라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이 가능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적용이 가능하다면 본인 부담금 30%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적용하고 치료를 시행하던 중 본인 의사로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번 중 1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게 되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치료 장착할 때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PFN 크라운을 사용해야 하고 상악동 거상술이나 뼈이식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면 적용 밖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치를 대체하는 인공치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시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를 선택할 땐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이로운데요.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통해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세심하게 확인 후 본인 맞춤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의 경험과 노하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치과 공포증이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해 수면 치료로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취되어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편안하고 안정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아 사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식사 시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고 특히 빈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해 치아 배열에 문제가 생겨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치료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되니 치아 상실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들고 오겠습니다.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김성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